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마치 여왕이나 된 듯한 행세를 하면서 철옹성을 구축한 것 같았던 법무부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독단적 행태와 불통 행보에 대한 불만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머니투데이라는 매체가 법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추 장관이 고위 간부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정책 보좌관이 대신 받아 전달한다는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에 많이 보고 들었던 뉴스 같지 않습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장차관이나 비서실장, 수석 등 참모들의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올라온 서면 보고서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 대통령 얼굴을 볼까 말까 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보고서를 자전거로 관저에 배달하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비정상적 국정 운영의 틈을 파고든 것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간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참호관 사태가 일어났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고도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법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머니투데이의 특종 보도입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이 간부들의 보고를 받아서 추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막강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3급의 이 정책보좌관이 부장관 내지 차관급 보좌관이라는 자주 섞인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관급인 검찰국장, 기조실장, 1, 2급인 교정본부장, 출입국 본부장, 외국인 정책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고위 간부들조차 가뭄에 콩나듯이 추 장관에 대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머니투데이의 보도입니다. 특히 실제 일선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급은 장관실 출입이 거의 안 돼서 출입 금지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 각 부처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각 부처 실국장은 물론 심지어 과장급까지도 필요할 경우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임 박상기, 조국 장관 시절은 과장 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데 추 장관 취임 이후 과장 보고가 없어지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 출신이 장관이 되었으니까 이전 장관들과는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장관 대면 보고를 하려고 하면 바쁘다면서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보니 차관 또는 1, 2급인 실국장들이 하급자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 보좌관이 취사 선택해서 장관에게 전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과 정의,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당연히 이 보좌관이 각종 보고를 어떻게 검토 수정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는지 깜깜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고리 권력이 활개치는 법무부의 이런 황당한 보고 체계 내지 협의 시스템 보도를 보면서 최근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비선 실세 논란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을 뒤에서 조정하는 비선 실세 내지 보이지 않는 법무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법무부와 대검 간의 수사권 발동과 관련해서 벌인 물밑 협상 내용입니다. 법무부 조능관 검찰국장과 대검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장관의 체면도 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 감독권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서 검언 유착 수사를 하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대검 측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6일간의 장고 끝에 지난 8일 오후 6시경 물밑 합의한 대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휴가를 내서 산사에 머물고 있던 추 장관은 100분 후에 윤 총장의 건의를 단칼에 거부하고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법무부 알림이란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은 협상안, 그러니까 절충안이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 간부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검을 상대로 협상 사기를 쳤다고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의 핵심 참모인 검찰국장과 벌인 절충안을 추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관의 추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검찰국장이 절충안에 합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절에 머물고 있던 추 장관에게 조남관 검찰국장이 직접 보고를 하지 못하고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왜곡 보고가 되었거나 이 보좌관이 외부 다른 세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 입장과는 다른 버전의 법무부 알림 초안이 장관 발표 직후 조국 백서 발간을 주도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SNS자에 올라왔고 이어서 2시간 후쯤 최광욱 의원의 SNS에도 띄었다가 30분 후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초안을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규진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보좌관이 외부 인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부 입장을 정하고 발표문 초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믿는 이 보좌관을 중심으로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청와대 라인 등 외부 인사들이 팀을 이루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 검언 유착 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일사천리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검찰청 주변의 시각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는
추 장관이 고위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회피하고 정책 보좌관이 대신 받는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검찰 출신인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결국은 검찰 편 아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간부들도 비정상적 보고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도 추 장관이 간부들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 자리에 외부 인사인 류혁 변호사를 전격 기용하려다가 검찰인사위원회 반대로 임용이 무산되었는데요. 얼마 전 류혁 변호사를 법무부 감찰관으로 다시 기용한 것도 검찰을 못 믿겠다. 또한 친문 의원들의 지적대로 검찰에 순치되지 않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강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물론 추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법무부 내에서까지 추 장관의 독성과 소통 부족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관행이나 절차조차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폭주하는 추 장관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괴물장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자리가 빈 서울시장 자리를 오래전부터 노려온 추 장관이 앞으로 청와대와 친문 인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일 전입가경의 정치쇼를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고리 권력에 휘둘리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 대권을 향해 무한 질주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허망한 죽음, 추미애 장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민중가수 안치환이 노래한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에 취해 완장을 차고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는 사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